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학기에 다시 또 만나게 됐네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 이번 학기 시작부터 또 비대면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직접 보고 같이 해야 하는데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네요. 아마 조만간에 좀 이제 그 상태가 좋아지면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이번 학기는 이제 과목 자체가 드론 그 시스템 실습으로 이렇게 딱 정해졌어요. 그래서 저번 학기에 우리가 전자 부품이라든가 전자를 하기 위한 어, 전자 이제 그 제작하기 위한 그런 부품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하게 좀 살펴봤었는데 이번 학기에 그 아예 테마 자체가 무인 이제 드론이에요. 드론. 앞에서는 제가 드론을 이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줬었고요. 전자 부품에 관련된 회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작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하다 보니까 드론을 좀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 학기 자체는 이제 드론에 대한 내용이 박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번 학기에 일부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명확하게 또 이해를 못했던 부분을 이제 이번 학기에 집중적으로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 과목 자체는 사실 이제 실습이 주인데요. 사실 이제 실습을 하기 전에 또 이론도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떻게 보면은 초기에 이제 비대면으로 하면서 다시 이제 녹화본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할 수 있게 해놓고 뒤에 이제 그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직접 만져보면서 이렇게 이제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책도 이제 좀 그 저번에 했던 거보다는 책도 약간 이제 분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책이 지급이 됐을 텐데요. 이 드론은 앞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던 거와 같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주로 이제 드론에 대한 운영 관련,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드론 자격증을 위한 그런 과정이 있는가 있다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드론을 운영하는 쪽이죠. 그러니까 드론을 이제 고장났으면 약간 일부 수리도 좀 할 수 있고 뭐 이 정도. 사실 이제 수리까지도 거의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드론을 운영하는 정도. 어, 우리 자동차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자동차 면허증을 땄다 해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을 자격증이 있는데 드론 자격증을 따게 되면 드론을 수리하는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드론을 운영 관리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날리고 이제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각각의 명칭은 알아야 하니까 드론의 이제 운용 개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도 일부적인 이제 용어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거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론의 자격증을 위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드론을 이제 실제 수리, 제작, 개발 이렇게 할 수 있는 파트가 또 따로 나눠져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개념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드론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도 거의 있었지만, 사실 드론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이제 필요해서 드론 자격증도 이제 취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이제 드론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 쪽도 관심을 갖고 좀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파트를 같이 병행해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지금 지급된 책에는 사실 이제 그 두 가지인데요. 그 드론의 자격증을 위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드론에 대한 이제 운영 관리 용어부터 해가지고요. 전반적인 내용. 그 다음에 이제 그 항공 기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비행기뿐만 아니고 드론이 이제 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상, 기상이라는 게 이제 기후죠, 기후. 그래서 그런 이제 항공 기상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드론에 이제 그 드론뿐만 아니고 비행기에 그 비행을 하는 원리, 그걸 이제 우리가 항공역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항공역학이라는 섹션이 이제 하나가 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항공을 드론도 이제 항공 무인 항공기로 이렇게 포함이 되다 보니까 드론의 무인 항공기에 이제 항공 법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드론을 운영을 하는데 혹은 비행기가 운영이 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법을 배우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전공이 아니면 항공역학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알 수가 없죠. 어, 그래서 이제 자격증 시험 볼 때 깊이가 엄청 있게 이제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깊게 하는 개념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항공 기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사실은 어, 그 지구과학 뭐 이런 과목에서, 지금은 그 과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과목에서 배웠어요 사실은. 물리 화학 뭐 이렇게 물리하고 화학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과학이라는 게 있고 뭐 이렇게 이제 과목들이 나눠져 있었죠. 거기에 이제 한 꼭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배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그 기후에 대한 것들을 좀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항공 기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오래돼 가지고 많이 까먹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드론 운용 부분은 이제 드론에 관련된 운용을 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할 수칙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해를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 이제 그 섹션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그 무인 항공기의 그 운영에 있어서 그 요 책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쭉 나갈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의 기본 베이스의 내용을 좀 달아주고요. 차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 자격증 시험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필기 시험하고 실기 시험 두 가지가 있는데, 필기 시험은 지금 책의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법규라든가 기본 사항들은 약간씩 변화를 가질 수가 있어요. 항공 역항이나 항공 기상 이런 것들은 뭐 거의 픽스됐다고 보셔도 되는데, 사실 이제 법규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매년 바뀌기 때문에 어, 일부 개정이 되는 거죠. 일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특히 이제 예전에는 드론 자격증의 분류가 이제 어, 그 드론 조종사 자격증 하나만 있으면 다 12km 이상부터 해서 150km 이하까지는 다 이제 드론을 날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분류를 해놨죠. 그래서 어, 1종과 2종 이렇게 나누듯이 드론도 이제 종류를 좀 분류를 했어요. 그리고 12km 이하인 경우에도 이제 아무거나 막 날릴 수 있는 게 아니게 이렇게 이제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드론은 이제 자격증이 꼭 필요한 그런 섹션이 돼가고 있고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이거 드론을 날리지 않는다고 해서 요 드론을 우리가 그 자격증이 꼭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언젠가는 한 번 정도는 쓸 기회가 오지 않겠냐. 여러분들의 인생이 상당히 길잖아요. 그 긴 인생 속에서 언젠가는 이 드론의 자격증이 꼭 필요한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의 학원하고 똑같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 드론을 활용을 하는 분야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약간 플러스 알파의 그런 개념도 따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관심을 갖고요. 제가 딸 때는 드론 자격증을 딸 때는 좀 많이 어려웠었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생소했고 그 다음에 가격도 상당히 비쌌죠. 근데 가격 변화는 그때 제가 이제 자격증 땄을 때 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이론은 그렇다 쳐도 실습은 그 조종사 드론 비행 그 조종사 자격증 말고 교관 자격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윗단계요. 교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항상 붙어서 같이 실습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사인이 필요해요. 요즘 운전면허도 자동차 운전면허도 옆에 그 보조로 있으신 이제 조교님이 옆에 차를 타고 시외 시내 이제서 이제 주행을 하죠. 그래서 같이 주행한 그런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어 놓고 그거가 있어야만 되는 이런 형태로 만들었잖아요. 우리 때는 그게 없었거든요.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외부에서 굳이 운전할 필요 없었어요. 그냥 그 코스만 T자면 T자, S자면 S자 그 코스만 한번 해보고 바로 합격했어요. 엄청 쉬웠죠. 근데 이제 요즘은 그렇게만 하니까 너무 운전 실력이 없다고 해서 바꿨죠, 중간에. 그래서 이제 도로 주행을 기본으로 해서 해야만 이제 운전면허증을 주듯이 이 드론도 마찬가지예요. 드론도 교관하고 같이 드론 비행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 시간이 이제 20시간 정도. 20시간이면 거의 한 2주 정도 됩니다. 2주 정도 이제 그 교관님하고 같이 드론 비행을 해서 사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드론 그 비행 경력증이라고 하죠. 그 경력증이 반드시 있어야만 그 실기시험을 볼 수가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20시간이라고 하면 사실 타이트하게 일주일이면 끝나죠. 근데 이제 드론 비행에 하루에 인정해주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이제
10시, 2시간씩이죠. 하루에. 그러니까 20시간을 채우려면 거의 한 11일 정도를 해야만 20시간을 채워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주 정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2주 동안 아마 상당히 힘들게 타이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프리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이 뭐 이렇게 딸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은 아니어서 어쨌거나 기본적인 비용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때는 한 250 뭐 이 정도, 200만 원에서 250 사이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윗단계로 올라가면 이제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그때는 이제 드론 조종사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이제 교관 자격증을 딸 수가 있는데, 교관 자격증은 주로 이제 시험 위주로 많이 보죠. 실기 시험은 없고요. 거의 필기 시험 위주로만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감독을 할 수 있는 시험 감독이라든가 이런 감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윗단계에도 자격증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관 자격증이 끝나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또 실습이 포함이 돼요. 근데 난이도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난 이제 정말 잘 날리는 게 좋다라고 하면 마지막에 그 교관 자격증 위까지 올라가서 자격증 따놓으면 다음에 쓸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원을 만든다든가 이럴 때.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시험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하려면 그리고 학원을 만드는데 기준 인원이 있어요. 그래서 교관은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운영할 때 그런 자격증이 필요하다 보니까 거기 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시간이 되고 젊었을 때 따놓는 게 제일 좋죠, 사실은. 자, 그런 섹션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픽스워크나 FC를 제작을 하는, FC의 구조라든가 FC를 어떻게 이제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할 거냐 라고 하는 파트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이제 우리가 책을 저번 학기인가요? 픽스워크에 대한 책이 제가 이제 언급을 해드렸긴 한데, 그런 책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 FC의 내용 자체, FC를 수정해서 회로를 수정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나와 있는 FC를 드론에 장착해서 운영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작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안에 있는 드론에 그 안에 있는 것까지도 이제 제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들은 이제 안에 회로까지도 다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는 그 부분까지도 약간 언급을 더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드론을 제작을 하는, 직접 제작을 해서 만드는 이런 과정이 있죠. 그래서 그 과정까지 우리가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게 이제 우리 과목이고요. 그래서 직접 체험을 해서 날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음에 상황이 좋아져서 대면 수업으로 좀 바뀌고, 대면 수업으로 바뀌면 그때 우리가 직접 만져보고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 앞에 이제 책이 아마 무인 항공기 운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제 요 내용을 정리하면서 해놨던 부분인데요. 1장에서는 주로 이제 무인 항공기의 이제 운영 쪽이 나오고요. 이 드론은 요즘 최근에는
이제 그 활용하는 부서들이 많아져서 그 활용하는 용도에 따라서도 다양한 형태의 드론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정리되지 않은 드론까지도 상당히 많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드론을 이제 타면서 나르게 하기 위한 UAM이라고 우리가 또 얘기를 하는데 그쪽 분야도 계속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2년 후에 3년 후에는 이제 공개돼서 실제 이제 유인기죠. 유인기 여기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제 무인 항공기고요. 이제 유인기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유인 항공기 유인 드론이 이제 운영이 될 계획인데요. 그때는 섹션이 어떻게 나눠질지 모르겠어요. 드론 자격증을 가지고 바로 그거를 타게 할 수 있을지 아니면 항공기 자격증처럼 있어야만 되게 할지는 그때 가서 아마 변화가 될 텐데 어쨌거나 유인기와 무인기로 나눠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인기는 말 그대로 사람이 타지 않는 항공기가 되는 거고요. 유인기는 사람이 직접 타서 운영을 하는 개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현재는 무인 항공기의 개념이 이제 드론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무인 항공기는 이제 원래 그 이 항공기가 뭐 예전에 라이트 형제부터 시작을 해서 비행기가 발전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타거나 사람이 안 타는 무인 항공기의 역사도 거기에 비춰서 계속 증가를 했었고요. 이런 무인 항공기는 이제 UAM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이후에 이제 드론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이제 드론은 이제 우리 그 사전에서 드론을 찾아보면 어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윙윙거리는 소리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원 자체가. 그래서 이런 꿀벌이 이제 윙윙거리는 소리를 이제 드론이라는 용어를 써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드론 나를 때 보면 소리 자체가 이 벌이 윙윙거리는 그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붙여진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단어 자체에서도 보면 뭐 여기 이제 그 숯벌이라는 용어도 나와 있어요. 드론에. 그죠? 드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단어 자체에 여기 보면 이제 숯벌 이렇게 꿀벌에 이제 숯벌 뭐 게으름뱅이 뭐 이렇게도 있는데 그래서 윙윙거리는 소리 플러스 이제 벌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모터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주로 이제 이런 드론들은 이제 DJI라는 중국 회사가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거라든가 전 세계에 DJI 드론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드론 자체로만 가지고는 좀 그때 당시에는 이게 한 2000년도 초반때 그때부터 이제 활발하게 됐는데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 전에도 있었는데 이제 주로 드론을 가지고 이제 항공 촬영하듯이 촬영을 하는 개념이 이제 부각됐던 게 이제 이 DJI라는 회사가 이제 드론을 만들면서 거기다 카메라를 장착을 하고 촬영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유명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론을 가지고 농약도 뿌리고 그 다음에 뭐 구조도 하고 탐사도 하고 이런 용도로 다양하게 확대가 된 거죠. 그러면서 시장이 열리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DJI라는 회사가 주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DJI 회사는 사실은 그 2000년대 초반대에 탄생을 하면서
한 이제 20년이 좀 돼가는 건가요? 그 정도 이제 된 것 같은데, 이 회사가 20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회사로 커버렸죠. 뭘 가지고? 드론 하나만 가지고도요. 근데 이 드론이 초기에는 그 그냥 있을 때는 힘이 없었는데, 얘들이 이제 이 카메라를 장착하면서 촬영용으로서 이제 투자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한 회사고요. 지금은 아마 DJI를 따라잡을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아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도 좀 기술력은 있었는데 이거를 못 따라간 게 좀 아쉬움이 있죠.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좀 중견 기업들이 돈을 투자해서 했으면 뭐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었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스토리는 그렇고요. 밑에는 창고인데요. 이거는 이제 무인 항공기는 조종사가 직접 비행체에 탑승하지 않고 지상에서 원격으로 조종하는 모든 비행체. 이거는 뭐 항공기도 있고 정찰기도 있고 방제도 있고 다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 항공법에서는 이제 150kg를 기준으로 잡아요. 우리 몸무게를 따져보면 한 사람 그 이제 좀 이렇게 비만인 분들 150kg까지는 넘기가 쉽진 않은데, 어쨌거나 이제 150kg 미만까지는 무인 항공기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기준이 150kg예요. 잘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 민간 항공기구라는 게 있어요. ICAO라는 게. 그것도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놔야 하는데,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서 모든 거를 항공 관련된 부분들을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니까 전 세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민간이에요. 민간 항공. 군 항공이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이런 용어들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게 좀 알아놓고요. 이 민간 기구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무인 항공기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주로 그 글로벌 호프나 글로벌 호크나 미국 겁니다. 에어포스 거. 그 다음에 이제 무인 항공기 MQ-9 리퍼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죠. 사실 이제 요거보다는 얘가 좀 약간 얍삽해 보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요 무인 항공기가 뭐 요즘 이라크에서도 폭탄 떨어뜨리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군사용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날개 비행체가 있는 비행기 형태의 드론이고요. 활공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프로펠러로 도는 게 아니고, 물론 추진체는 프로펠러나 터빈이 될 수 있습니다. 뒤쪽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는 거죠. 근데 채공은 이제 요 옆에 있는 날개를 가지고 채공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아주 멀리 비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자, 좀 쉬었다가 나가도록 할게요.